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든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라왔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더는 못 해먹겠다. 물론 나처럼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의 나는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경주 바깥의 사람이다.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다지 내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쟁자가 아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좇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나는 열심히 쫓아가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엎어진 사람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나만의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부터는 마이웨이다. 반갑습니다. 도쿄님입니다. 우리 모두 추구라고 목숨 걸고 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왜 달려온 것입니까? 왜 친구보다, 직장 동료보다, 엄마, 친구, 아들보다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자 역시 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달려왔고 오랜 허송세월 끝에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산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분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과정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 정도로 생각했다. 과정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항상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를 바로 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보다는 재미있게가 낫지 않을까.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다.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회사 다닌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는 말이죠.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한다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업으로 삼아 덕업일치를 이룬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노력과 열심히 정신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열정을 참 좋아한다. 열정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서 뭔가 뜨끈한 게 느껴지는 기분이다. 무언가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인 사람을 싫어할 리는 없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좋은 것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은 뭔가 좀 불편하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 열정 없인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열정에 관한 명언과 책들, 그리고 죽은 열정도 다시 살려준다는 강연이 넘쳐난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그 열정을 약점 잡아 이용하고 착취한다. 그래서 열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쓰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열정은 좋은 거다. 나를 위해 쓰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그 열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열정도 다른다.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 애쓰지 말자. 열정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일만 잘한다. 정말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열정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다. 안 생기는 열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스트레스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일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니 당연히 열정도 없다. 열정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열정은 저절로 생긴다. 지금 하는 일일 수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열정을 쏟으면 된다. 내 열정은 내가 알아서 하게 강요하지 말고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열정적으로 살면 당연히 좋겠지만 열정 따위 없어도 인생살이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열정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가슴 뜨겁게 사는 삶도 좋고 평온하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무르르듯 사는 삶도 좋은 삶이며 한때 열정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마음 비우고 조용하게 사는 삶도 전부 다 좋은 삶입니다. 각자의 인생 무늬가 다를 뿐이죠. 정답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열정이 있으면 성공, 없으면 실패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인생살이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남들에게 열정 강요하지도 말고 열정 없어도 좋으니 제발 마음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잘 삽시다. 어릴 땐 어른들이 못 놀게 해서 못 놀았지만 어른이 되면 조금은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다.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어른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어째 더 못 노는 것 같다. 누가 못 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못 논다. 이젠 어른이 된 내가 나 자신을 못 놀게 한다. 어른들도 놀고 싶다. 너무 놀고 싶다. 김 대리도, 이 차장도, 최 부장도 놀고 싶다. 그런데 못 논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놀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어른들은 적당한 명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나라고 다르지 않다. 나 역시 놀고 싶었지만 놀아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해 계속 일개미로 살았다. 그러다 명분을 하나 찾았는데 그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다면이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부자 되기 열풍이 불고 있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무용담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왠지 모를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이라고 생각했다. 돈 싫어할 사람은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말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저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자 되세요는 강요처럼 들린다. 꼭 부자 되세요. 부자가 안 되면 비참해집니다. 부자가 제일 좋은 것이고 다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라고 많은 시간이 흘러 깨달았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구나. 나는 결국 놀지는 못하겠구나. 노인이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야 놀겠구나. 늙어서 놀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명분은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 욕망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금 내 방황의 이유는 모두 놀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놀고 싶으면 놀고 명분은 그 다음에 찾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좀 슬펐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아이 때처럼 아무 걱정 없이 순수하게 노는 즐거움을 왜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은 놀지 않죠. 출근도 해야 하고 직장 상사 눈치도 봐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놀면 안 될 이유는 넘쳐나는데 놀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 포인트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국 놀지 못하겠구나. 30년 뒤 노인이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가 되어야 놀겠구나. 모든 게 다 갖춰진 미래에 놀겠다는 개념은 머리에서 지워야 합니다. 먼 훗날의 미래는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오더라도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겁내지 말고 지금 그냥 놉시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놉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어든 책인데 와닿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서 저자의 센스도 마구마구 느껴지는데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